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어마어마한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셀트리온에서 서정진 회장이 이제 내년 말에 은퇴를 한다는 그 소식도 있었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지금 협상 중이라는 그 뉴스. 그리고 최근에 정말 핫했던 당신은 시민, 유시민 씨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제 정치 쪽으로는 자기는 발을 들여놓기 싫다 하면서 오늘 유시민 관련주가 하락을 했고, 일반 주식들은 오늘 거의 다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가까이 올랐으며 그 덕분에 우리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내일 드디어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의도 내일 다 끝나게 되는데, 내일 시장과 이번 주 전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번 주 전략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참고로 지금은 시간은 4시 30분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라던가 미국 증시도 개장을 안 했으며 시간의 단일가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라던가 유럽 증시 등은 배제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와, 코스피입니다. 오늘 아침에 빵 뛰었다가 내렸다가 정말 들쑥날쑥. 그리고 외인은 샀다가 팔았다 막판에 겨우 좀 사는 걸로 됐는데, 이걸 여러분 분봉으로 보세요. 이렇게 빵 뛰었다가 올라가느냐 하다가 갑자기 쭉 내려가서 증시가 또 다시 내리려나 했다가 다시 쭉 올랐다가 다시 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정말 볼만했습니다. 이거를 차트로 보면은 오늘 외국인 개인 기관입니다. 개인은 오늘 다 팔았어요. 쭉 팔면서 끝까지 매도를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매수를 하다가 11시 넘어서 중국장이 개장하면서 갑자기 환율이 조금씩 오르니까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또 던지기 시작하다가 막판에 좀 샀다가 다시 던지고, 그리고 기관은 계속 샀어요. 오늘 기관에 큰 매수가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또 금융투자, 그리고 이번에는 투신은 좋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연기금은 소량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뭐 사모펀드라던가 보험 이런 애들은 다 제껴놓고 그냥 수급만 봐서는 좀 더 연기금이라던가 뭐 다른 기관이 좀 더 세게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은 다 팔았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팔 수밖에 없죠. 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연 저점을 한번 찍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누구나 다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지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에 지금 슈팅 나오면은 던지게 됩니다. 물려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코스피가 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침이 고가였다가 촥 치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참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환율이 지금도 그렇지만 다시 1120대로 올라오고 있고, 나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아침보단 약간 떨어졌어요. 그래도 얘네가 좀 양호했고,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오늘 상당히 괜찮게 마무리가 됐어요. 얘네 오늘 장 개장했을 때 0.3% 정도 올랐었는데 장 막판에 위로 올라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세계 시황을 보면은 나쁜 건 없는데 다시 환율이 올라오고 있고 엔화도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48불, 유가 같은 경우에 48불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외인들이 야간 선물은 항상 세게 사고 장이 개시하면은 던집니다. 오늘도 그랬지만 던지고, 현물이라던가 야간 선물이 아니라 그냥 선물도 세게 사면서 아직까지는 외인의 매수가 공격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과 미국의 회담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중국과 미국의 회담 결과가 끝나면은 얘네가 던질까 살까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중국과 미국의 이제 회담이 끝나면은 이제 뭐 화장품주라던가 면세점 관련주라던가 뭐 그런 애들은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인이 냄새를 맡고 살 것 같은데, 지금은 얘네가 썩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오늘도 호텔신라라던가 뭐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 내렸어요. 오늘 내린 주식 찾기가 더 힘든 그런 날이었는데 상승이 649 종목, 하락이 208 종목,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300이 무려 900 종목, 하락이 286 종목. 뭐 이런 건데 이 중국에 밀접한 뭐 면세점, 화장품 뭐 이런 애들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담이 잘 되면 분명히 잘 될 거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일 회담이 잘 나오고 결과가 잘 나와도 얘네가 과연 오를까요? 개인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1% 가까이 상승으로 이제 끝났는데 장중에도 하락을 많이 했었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랬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엠바고로 풀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뉴스가 뭐였죠? 셀트리온을 글로벌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한 3% 가까이 제가 오른 걸로 봤었거든요. 3% 가까이 올랐다가 내려왔었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가 10일까지 열립니다. 외국에서. 그래서 뭐 여기서 M&A, 뭐 기술 수출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호재로 해서 주가가 팍 뛰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날에 JP 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에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얘네가 그냥 JP 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에 하루 정도 이렇게 올렸다가 그 다음날 기대감 소멸 이런 식으로 빼버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제약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좀 너무 양아치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날 엠바고로 풀린 그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호재다.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게시판이야 그런 데 보면은 대부분 이걸 호재로 생각을 하대요. 경영권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도약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글을 너무 많이나 써놓길래 야, 이거 내일 내리겠는데 그냥 인간 지표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이거 내일 내리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수급이나 그런 걸 막 떠나서 그냥 그렇게 봤어요. 개인들이 막 다 좋다. 뭐 이거 사야 된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대박 날잖아.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개인만 사고 다 뺐죠. 그리고 아침에 3%딱 띄워놓고 한 11시인가? 그때부터 촥 내리던데. 아유, 참 얘하고 신라제는 이 지수를 컨트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안 올리죠. 물론 지금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또 오르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뉴스 자체가 호재인가 악재인가 판단하는 건 시장이 판단을 하는데 오늘 딱 까보고 나니까 하락을 했으니까 이건 악재로 판단하는 게 맞겠죠. 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지수를 좌우하는 종목인데 오늘 양매도 이건 개인이 계속 삽니다. 신라젠은 좀 다르겠지.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삼상 이제 결과가 곧 나오니까 그것만 믿고 계속 홀딩하거나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삼상 결과가 실패하면 이분들 어떻게 될까요? 성공 확률이 높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상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뭐 임상 다 끝나고 C판까지 가는 데는 또 몇 년이 걸려요. 그리고 반대로 기술 수출 이야기에 오늘 오른 제약주가 있었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술 수출 호재 뉴스가 뜬 다음에 아침에 빵 띄워놓고 그냥 쫙 내렸죠. 아우 얘 진짜 19% 오르고 종가는 플러스 3%. 얘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에도 뭐 기술 이전에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만큼 급등을 했었었죠. 이때는 장도 안 좋았고 그리고 모든 관심이 이쪽에 쏠리면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이렇게 뻥 뛰었는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물린 원원들이 오늘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나 했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죠. 얘도 여러분 2015년도, 2016년도 그 제약주 랠리 때 오지게 많이 올랐던 종목 30만원까지 올랐었다가 16만원, 15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다시 지금 이쪽까지 올라왔는데 기술 수출이고 나발이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가 하나 빵 터져도 요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 딱 뜨길래 설마 여기 이거 뚫고 갈까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 옵션 만기일이면은 역배팅하면은 여러분 더 짜릿하게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하한가를 갔던 에이프로젠 KIC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무려 하한가를 갔던 종목, 유일하게 하한가를 갔던 그 종목인데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한가에다가 그 다음날 또 뭡니까? 마이너스 20%.
8,000원짜리 주식이 3,000원, 반토막 이상, 50% 이상 났어요. 이거는 그게 있어요. 상한가를 30%로 바꾼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이 나오는 나라기 때문에 상한가가 30%를 바뀐 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얘기를 했듯이 불과 이틀 만에 이렇게 반토막 나잖아요. 물론 이 회사 자체도 이렇게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추가 상장이라던가 유상증자 뭐 그런 거 나오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무너집니다. 비츠로시스도 지난번에 똑같은 거죠. 유상증자라던가 뭐 그런 이슈에다가 또 계약 해지에다가 정부에서 8개월간 입찰 금지 그 뉴스 뜨고 오늘 또 9%나 빠졌네요. 지하실 밑에 지하실이 있어요. 2,500원짜리 주식이 한두 달 만에 500원. 반토막이 아니라 반에 반토막. 5분의 1 토막이 났네. 이렇게 주식이 무서워요, 여러분. 동전주가 특히 더 무서워요. 동전주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전주가.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오르지도 않았고 시초가보다 내려가면서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0.7%, 0.7% 정도 올랐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를 추가 하향하면서 안 좋은 레포트가 오늘 쏟아져 나오더군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안 좋으면은 하이닉스도 따라서 같이 안 좋게 나오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이 세게 들어왔고 기관은 팔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사고 반대죠. 근데 여기 산 주체를 보면은 금융투자가 샀고 또 연기금이 이렇게 팔았는데 얘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내일 여러분 진짜 삼성전자의 어떤 면을 보셔야 되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와도 반도체 부분이 있고 OLED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뭐 가전기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어느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왔나 막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에서 뚜까 맞았으면은 얘랑 똑같이 간다라는 사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약간 뭐 한 2, 3주 동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 있다. 2, 3주 이렇게 맨날 이렇게 꼬셨던 것처럼.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실적 발표 뭐 한다고 하고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얻었지만 지금이 매수 기회 하면서 레포트 쓰고 꼬시고 던지고 이번에도 또 꼬시고 던지고 오늘도 이렇게 딱 꼬시고 던지고 이때가 아마 실적 발표 시즌이었나? 이땐가 있었는데 그때처럼 실적 발표 때 살짝 꼬시고 던진다. 근데 보통 한전이라던가 뭐 현대차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면 한 2달, 3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얘도 딱 3달 나왔잖아요. 한전 같은 경우에도. 근데 얘를 옛날에도 보면은 항상 2-3달 나오고 여기서 한 2-3달 나오고 여기서 또 2-3달 나오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이 총체적 난국 가장 중요한 실적 개선이라던가 아니면은 한전 같은 경우에 말했죠. 지금 정부에선 탈원전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또 여름만 되면 전기요금 인하라던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뭐 신고가를 랠리를 달리거나 뭐 그렇게 힘들다고. 일시적인 잠깐 반등 정도야 뭐 기술적 반등 정도야 뭐 2-3달 나와도 그 이상 가기 힘들다고 했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너무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진짜 한 1-2주만 올라도 막 들어가려고 해요. 현대차도 진짜 이것도 3달 얘도 또 한 3달 정도 나오는데 얘도 내려갈 때 항상 이렇게 3달 오르고 내리고 2달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결국에는 내려가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매번 그랬었죠. 얘가 이걸로 보면은 뭐 이럴 때도 있지 않냐 하는데 이때는 여러분 지수가 여러분 2000에서 2600 가던 시절 아니에요. 이때는 비이상적인 거였고 연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쭉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인들이 오늘 갭 띄워놓고 내일 한번 또 갭 띄우고 팔아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또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또 빼버릴 것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오늘 OLED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애들 실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 OLED 쪽은 오르지도 않았어요. 원익 IPS, HB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도 그렇고 오늘 같은 날 내리잖아요. AP 시스템은 올랐어요. 근데 AP 시스템은 전날 너무 뚜까 맞았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OLED 쪽이 다 내리고 있죠. 옵션 만기일주에 삼성전자하고 쟤네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냥 위로 촥 치고 올려 버리면은 정말 좋을 텐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처럼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리는 없고, 좋다고 해도 떨어질 수 있지만 안 좋으면은 개미들이 이제 던지면서 제 뭐 악재 해소라는 리포트를 쓰면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악재 해소라고 하고 올리는 쪽으로 제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좋아요. 지금 연저점을 지수가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저점 한번 찍었죠. 지난번처럼 가면 좋아요. 연저점 이렇게 딱 찍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은 한 이 정도 되면서 숨 쉴 틈만 좀 주면은 그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뭐 여기 2100 뚫고 2150 뭐 뚫고 그것도 바라잖아요. 그냥 이 사이클에서만 놀아도 좋아요. 매매할 종목이 좀 많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있었어도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연저점 찍고 올라오면은 그 세 번째 날이나 이날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내려요. 그 다음날 내일 아침 장 시작하면 또 개미들 따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 끝날 때쯤 또 던지고 뭐 그런 식이에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연중 최저치 찍고 그 다음에 이틀간 반등 나오고 이날은 조정 주고 그 다음날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내일 차라리 종가에 종가 베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원래 전략적으로는 원래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지금 못하는 게, 선물 동시 옵션 만기일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심한 날이 수요일이에요. 오히려 목요일이 변동성이 없죠. 근데 수요일인데 이날 오를 가능성이 횟수로 보면은 많았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렇지만 않으면은 그냥 지금 딱 놓여인 것만 보면은 드디어 우리 지수가 반등해서 정말 좋군요. 할만합니다. 외국인도 오늘 좀 샀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뭐 야간 선물이라던가, 그리고 또 뭐 미국의 야간 선물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뭐다? 옵션 만기일 주니까 그래요. 옵션 만기일 주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지수에 관련된 주니까 좋겠구나 하면서 사는 주식들 같은 거, 그런 거에 보통 반대로 가. 그 종목만 반대로 가죠. 자,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유가가 45불에서 48불 이렇게 막 뛰었잖아요. 오늘만 해도 1%, 1.8% 이렇게 뛰고, 그러면은 항공주 같은 경우에 내려야 되는데 제주항공은 오늘 무려 7% 가까이 올랐어요. 외국인이 사고. 그러면은 정유주도 올랐어.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환율도 좀 떨어진 것도 있고, 너무 떨어져서 잠깐 일시적인 반등 뭐 그 정도 수준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감이 되게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시초가가 2, 3% 갭을 뜨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 밑에 있는 호가가 비어 있어도 이 매수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를 돈을 별로 안 들이고 올릴 수가 있어요. Do you understand? 근데 이 매수세가 있을 때 외인 기관이 아싸 좋구나 5, 6, 7, 8 하면서 팡 던졌으면은 오늘 그냥 아침부터 쫙 빠지면서 끝나는데, 다행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로 끝났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시민, 유시민 씨 관련주는 더 내렸죠. 유시민 씨가 요즘에 그 노무현 복지재단인가 유튜브에다가 요즘 영상을 올리는데, 원래 있던 채널에서 이제 그쪽에서 토크쇼를 하세요. 그래서 알릴래요 하고 이번엔 고칠래요 하는데, 이번엔 좀 화제성 있게 자기가 이제 정권에 진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하는데, 이분은 그냥 안 할 거라고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딱 썰전에 어울리는 캐릭터. 그러니까 뭐 전원책 변호사하고 막 티키타카 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 당시 시청률이 되게 높았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랑 뭐 100분 토론을 하든 뭐라든 보면은 우리 편에 있으면 좋은데 상대방 편에 있거나 막 나를 공격하면 되게 얄미운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권에 진출 안 하고 토크쇼에 나오면 되게 재밌을 텐데, 이번에도 그랬죠. 안 나가겠다. 선거 나가기 싫다. 근데 안철수 씨라던가 여러 가지 대선 후보의 행보를 보면은 떠밀려서 나오거나 뭐 인기 투표 1위거나 아니면은 그 당에서 가장 지지받는 인물이거나 그러면은 보통 떠밀려서 나와요. 그리고 대선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반기문 씨와 다르게 유시민 관련주는 하한가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뭐 보혜양조라던가 이런 애들이 뭐 7% 정도 빠졌는데 이렇게 됐었죠. 이런 거는 비슷해요. 예전에 반기문 씨 대선 출마할 생각 있습니까? 절레 하면서 반기문 테마주가 한번 내렸어요. 그러다가
대선 후보에 또 도전하겠다 또 다시 나와서 다시 오르다가 대선 후보 사퇴 나중에 탁 점 찍으면서 한가 두 방 빵빵 가고 그랬는데 아직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은. 왜냐하면은 아직 대선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히 정치권은 그런 게 많고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하겠다 말만 하니까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선거를 해야 된다. 뭐 근데 안 나가겠다 하면은 그냥 폭망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장난치기 좋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반적인 주식이 움직이니까 수소차라던가 정치 테마주가 오히려 내리고 일반적인 주식이 오르고 있죠. 아직까지는 제가 정치 테마주에 손을 안 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 딱 봤을 때, 이거 장이 또 안 좋을 것 같은데, 정치 테마주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니야, 아직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계속 기다리길 잘한 것 같아요. 아직 어느 쪽으로 시장이 흘러갈진 몰라요. 오늘 떴어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보합 내지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막 못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 시초가에 매수 버튼 누르면서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내일 차라리 들어간다고 해도 동시호가나 종가에 들어가야지. 내일 아침은 여기 저점 찍고 다시 올라왔을 때 3일째 되는 날은 내렸던 적이 많아요. 이때도 그랬고 여러분이 나는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들어가도 종가에 들어가지 절대 시초가에는 안 들어가요. 오늘도 시초가에 들어갔으면 망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G20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약간 장이 좋았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화웨이 손녀딸 인질극 얘기 나오고 또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나는 관세왕 이딴 얘기 쓰면서 증시가 폭망을 했었던 때 그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놓여있는 데이터만 보면은 정말 좋은데 들어가 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도 실적이라던가 뭔가 더 나올 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미래지향성 그냥 꿈으로만 먹고 올라가는 주식들이 되게 많다는 거. 주식시장에는. 자, 트럼프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장소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트럼프가 분명히 장소 협약이라던가 아니면은 일정 정도는 짤 수 있다. 그리고 트위터에 올릴 거다. 이 말을 했는데 아니 이거 올리고 진짜 그날 바로 이게 올라오길래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제 영상은 제가 솔직히 운전을 12시간 하고 왔고 한 이틀간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스키장 갔다 오느라고 금요일에 출발해가지고 토요일날 새벽에 일요일날 새벽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집에 도착해서 3, 4시간 자고 잠깐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다시 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만들었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할 말 같은 경우는 대본에 미리 다 쳐놓고 어제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신기하더군요. 자고 일어났는데 영상이 내가 언제 만들었었네. 전 영상 만들었던 기억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려보기 해보니까 트럼프 얘기를 제가 했는데 트럼프가 또 트윗에다가 진짜 저 얘기를 써놓은 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자, 오늘 남북 경협주를 보면은 개성공단 관련주인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망했죠. 13% 올랐다가 뉴스가 떴었죠. 장중에 경영권 분쟁 하면서 소송 제기가 나왔죠. 근데 이 경영권 분쟁이라던가 이런 거 소송 제기하는 거 외인이나 기관 애들이 몰랐을까요? 이거 딱 모르고 이쪽에서 이렇게 샀을까요? 공매도도 얘네들 보면은 거래량이 물론 많긴 많지만 평소보다 거래량 비해서 공매도 양도 많죠. 예전과 공매도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 뉴스 갖다가 삐용 뺄 수 있죠. 분명히 어제 영상 보면은 이 위에는 원혼들을 제거하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버겁고 힘들다. 그냥 예전에 부산 산업을 봐라. 이 부산 산업도 다시 철도 재개 예외 조치 해가지고 이제 철도 산업 다시 될 것 같다 해도 이 원혼들을 깨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개성공단이 별 수 있나 금강산이 별 수 있나 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설사 여러분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고 해도 그 기업 실적이 좋아질까요? 물론 약간 좋아지겠죠. 적자 기업이 조금 더 적자를 덜어내는 그 정도. 자, 금강산 관광 관련 사업을 했을 때는 계속 적자였어요. 왜? 관광 비용이 4박 5일에 130만 원. 이게 언제인 줄 알아요? 1998년도예요. 그 당시 월급이 얼만데.
공무원 월급이 물론 지금도 100만 원, 9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만 하면은 100만 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13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무려 20년 전인데. 그리고 그 당시 뉴스를 보세요. 관광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요금 인하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관광객 100만 명도 못 미쳤어요. 월 평균 2,000명에도 못 미치고 적자가 계속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은 관광객 확보도 할 수 없고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대금이 밀리기 시작해 북측에 독촉을 받아왔었고 북측에다가 이제 대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러던 사업이 금강산 산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강산 누가 가요? 이산가족 빼고 뭐 완전히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은 안 가요. 아니 가서 스마트폰도 못 쓰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그럴 건데 뭐 하러 갑니까? 북한을 130만 원, 100만 원대 주고 가나요? 그 돈이면 일본 10번을 갈 수 있는데 저가항공 타면 8만 원 주고 후쿠오카도 갈 수 있는데 아니면 동남아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저가항공 있고 그 당시에는 저가항공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일본 갔을 때 56만 원 줬었어요. 2박 3일 호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998년도에. 근데 그 당시에 130만 원이었으면은 어마어마하죠. 물론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간다고 하지만 그 여객선을 타고 가는 그 지루함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셨나요? 저 이번에 일본 갈 때 여객선을 한번 타고 갔는데 12시간 걸렸는데 정말 미치겠는데 그거를 북한 갈 때 한번 저러고 탄다. 전 진짜 안 갈 거예요. 이거는 진짜 길 가는 사람한테 투표해도 좋아요.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대만 아니면은 뭐 동남아 다른 여행권 40만 원 패키지 그리고 금강산 100만 원 패키지 둘 중 어떤 걸 가시겠습니까? 설문조사 앙케이트 조사해도 금강산은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금강산 관광 재개 나오면은 재료 소멸로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끝날 수 있어요. 현대상선이나 그런 게 옛날 금강산 관련 테마주였잖아요. 이런 거 맨날 감자하고 뭐하고 이거 30몇만 원짜리 소름 돋아. 35만 원짜리 지금 3,000원. 무섭지 않아요 이거? 금강산 관광에 뭐 여러분 꿈꾸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재개를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할 사업이에요. 전 개성공단도 좀 안 좋게 봐요. 야, 그쪽에서 한 번 쫓겨났는데 두 번 쫓겨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뉴스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입찰 참여하고 그런데 많을까?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도 뭐 IPO를 하면은 이건 최소 얼마는 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IPO 시장 직접 딱 해보니까 공모가 미달 이렇게 나오는 게 태반이거든요. 근데 뉴스에서는 막 엄청난 입찰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안 나온다. 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실적과 이어질 수 있냐? 그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오늘 넥슨 GT가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난번에 상한가 한번 가고 약간 조정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상한가. 아마 얘는 이제 단기 과열 걸리겠죠? 이미 걸렸네. 이미 걸렸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 사건 이후로 뭐 게임주들이 대부분 상승하고 있고 지금 게임주에 주목이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넥슨 GT 넥슨이 지금 뭐 10조에 다른 회사에 팔려나갈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뉴스를 해석하고 보면은 넥슨 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경쟁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게임사의 반사이익, 넥슨 자체는 텐센트라던가 중국 거대한 회사에 팔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좋게 시장에선 받아들이고 있고 서로 시너지가 그나마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말 안 된 사람들은 누구? 넥슨에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 왜냐면은 이 중국 시장에 팔아 넘기면은 분명히 던전 앤 파이터라던가 뭐 라그나로크라던가 넥슨에서 정말로 인기 있는 그런 게임만 쏙 빼가고 메이플이라던가 그것만 쏙 빼가고 나머지들은 팀 해체하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게 불보듯 뻔하죠. 왜냐면은 여지껏 해외 중국 특히 중국 쪽에 팔려나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식으로 기술 유출만 되고 아니면은 알맹이만 빼가고 다 던져졌다는 사실. 그것만 빼고 그냥 주가만 보면은 게임주 쪽에서는 나쁜 게 없죠. 그리고 넥슨 GT하고 넷게임즈는 같이 움직입니다. 얘도 상한가까지 한번 찍었다 내려왔는데 대장은 넥슨 GT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이슈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개인만 이렇게 사고 있어요. 이거는 뭐 수급이 있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뭐 중국 계약 체결, 중국 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됐거나 뭐 입찰을 제한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뭐 이제 팔려 나간다 그 뉴스가 나오면은 거기서 호재는 끝나고 그때부터서 그냥 쫙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갈 주고 이제 또 너무 급등했으니까 거래 정지도 한번 주고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참 그래도 한국 회사가 저렇게 그냥 다른 나라에 그냥 팔려나간 게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주식을 떠나서. 자, 그리고 또 넥슨처럼 동부제철과 동부제철 매각설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랑 얘 같이 또 상한가를 갔죠. 항상 매각되는 게 이렇게 호재가 돼서 가다니. 근데 매각되기 전에 주가는 어떻다? 완전 죽 서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60만원짜리 주식이 얘는 볼 것도 없어요. 옛날에 뭐 강원도 감자가 아니라 유산 감자인가 무산 감자인가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60만원짜리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실적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워크아웃하고 뭐 얘 상패되나 안 되나 뭐 그런 주식이었는데 매각설에 상한가를 가는데 이런 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넥슨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적자 완전히 회사가 지금 그냥 뉴스 찌라시에 저렇게 올리고 그냥 작전치고 빠지는 거냐, 아니면 넥슨 같은 경우 회장이 나와서 우리 매각하겠다, 우리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뭐 그런 거랑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채권단이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얘네들이 보시면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규 자반을 경영권 이전을 추구하고 있다 하면서 여기 막 밑에 넥슨 GT 막 이야기를 하면서 넥슨 GT처럼 이렇게 막 오를 거다 뭐 이렇게 꼬시는데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못 팔면 어떡하네, 이거는. 산다는 입찰 업체가 안 나오거나 뭐 그러면 공중부양 시키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대북주 중에서는 이제 비료주로 순환매가 언제 비료주는 오늘 오르고 끝난 종목도 있고 그냥 종가에 좀 밀려가지고 내린 종목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뭐 남북 경협주가 올라도 테마 순환매에서 이제 철도 쪽은 이제 시세를 잡았으니까 내려오고 뭐 비료주라던가 아니면 개성공단 뭐 금강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여러분 철도든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뭐든 실질적으로 이번 분기 아니 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 있나요 없나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주식을 샀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한 달 아니 두 달 안에 발표를 해요. 근데 내가 가진 주식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실적까지 안 좋으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단순히 기대감에 오른 주식은 기대감이 꺼지고 실적이 나오면은 거기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연중 최저치를 찍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이틀째는 하락이 많았습니다. 아까 보셨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이날은 매수를 하더라도 동시호가, 종가 동시호가입니다. 그리고 종가 시간에 뭐 이럴 때 사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시초가에는 항상 상승으로 시작했었지만 대부분 장 마감할 때는 음봉으로 마감했던 적이 제일로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협상 이후에 재료 소멸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G20 정상회담 그거 끝나고 12월달 날아갈까 생각했지만 뚜까 맞았죠. 중국과 미국의 지난 G20 무역 협상을 통해서 오히려 지수가 내려갔던 거 화웨이 회장 딸을 또 인질극하고 뭐 그럴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무역 협상 기대감에 지금 올랐다가 또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역 전쟁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확인 후에 좀 더 비싸게 사도 돼요. 확인 후에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사도 늦지 않아요. 그 전에 괜히 모험하면서 사실 필요 없어요. 지금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주. 바로 금요일에 연저점 한번 깨졌었는데 이제 연저점 깨고 올라갔다고 해서 기대감을 막 이렇게 너무 품고 있으면은 뚜까 맞을 수 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내일 하루 빠지고 이렇게 좀 올라오고 그 위에서 좀 노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한두 달만 좀 나와도 전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제발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지난번처럼 뭐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오면 이렇게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좀 위든 아래든 이렇게 좀 박스권에서 놀아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에서도 못 놀고 이번에 깨지면 내일 삼성전자 실적 나온 다음에 그걸 빼면서 올릴 건지 내릴 건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